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ultivariate, Multi-Frequency and Multimodal Rethinking Graph Neural Networks for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입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과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 같네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에 대해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그래프와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등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컨텐츠들은 1, 2, 3, 4, 5는 논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는 무엇인가? 그래프는 어떤 오브젝트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벌텍스라는 이 동그라미들이 있고, 이 동그라미들을 잇는 엣지가 있는데, 이 엣지가 있다는 것은 가령 V1과 V2 사이에 엣지가 있는데요. 이 엣지가 있다는 것은 V1과 V2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1과 V4도 관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 G는 어떻게 표시하냐? 벌텍스 셋 V와 엣지 셋 E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벌텍스 셋에는 벌텍스를 모아두고 엣지 셋에는 엣지를 모아둔 거죠. 그래서 벌텍스 위의 그램에서 벌텍스를 구해보면은 V1, V2, V3, V4, V5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엣지 셋 같은 경우에는 이 벌텍스를 어떻게 잇냐 혹은 그룹핑하냐 이런 의미니까 V1과 V2 사이에 엣지가 있으니까 V1, V2, V1과 V4 사이에 엣지가 있으니까 V1, V4가 있고, 이런 식으로 벌텍스와 엣지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엣지는 어떤 벌텍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을 때 이제 컴퓨터에 넣어줘야 되고 하니까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라는 거를 정의합니다.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하자고 하면은 어떤 벌텍스들끼리 맞닿아 있나, 인접하고 있나, 그거를 의미하는데, 엣지에 의해서 인접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데, 지금 V1 같은 경우에는 V2, V4, V5랑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엣지 하나로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페어와이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V1이 있으면 이쪽에 V2 연결되어 있으니까 1 넣어주고, V3 없으니까 0, V4 1 넣어주고, 다시 V5는 1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에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그리 매트릭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디그리 매트릭스는 무엇이냐? 각각의 벌텍스마다 이 벌텍스부터 시작하는 엣지가 있을 거예요. 그 엣지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V1과 벌텍스와 관련이 있는 벌텍스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V1 같은 경우에는 지금 V2, V5, V4 세 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3을 쓰고, V2 같은 경우에는 V1과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벌텍스가 몇 개의 벌텍스와 연관이 있나,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디그리 매트릭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좀 더 발전하여 하이퍼그래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하이퍼그래프란 무엇이냐? 방금 그래프에서는 사실 이게 관계를 지어준다고 해도 엄연히 이 엣지 하나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벌텍스에 대한 페어와이즈한 관계만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면 네 개를 묶어서 어떤 관계인지는 딱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게 하이퍼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하이퍼그래프는 어떤 멀티플 벌텍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엣지 대신에 좀 더 제너럴한 버전으로 하이퍼 엣지라는 걸 제시하고, 이 하이퍼 엣지에 의해서 이 벌텍스들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그래프도 G라고 쓰고 벌텍스랑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텍스들을 보면 지금은 V1부터 V5까지 있고, 그다음에 엣지가 중요한 건데, 이 E1 엣지는 앞에 봤던 그래프에 관한 엣지랑
뭐 동일하게 V1, V2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V2, V4, V5가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이 E2라는 하이퍼 엣지에 의해서 그걸 이제 여기다 적어준 거고, 예, E3는 V3와 V5를 엮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어준 겁니다. 예, 그것뿐이에요. 하이퍼그래프는 다양한 벌텍스들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두 개가 아닌 세 개도, 네 개도, 다섯 개도 어떻게 엮여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이퍼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디그리 매트릭스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는 벌텍스에 대한 버전과 엣지에 대한 버전이 있는데, 벌텍스에 대한 버전은 무엇이냐? V1, 각각의 벌텍스가 몇 개의 엣지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V1은 하나의 엣지에만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을 써주고, V2의 경우에는 이 E1과 E2에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써주고, V5도 두 개 써주고,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엣지에 대해서 디그리 매트릭스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엣지를 하면은 벌텍스 두 개인데, 하이퍼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엣지에 대해서 이 엣지를 구성하는 벌텍스가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는 것이 하이퍼 엣지에 관한 디그리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1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가 두 개니까 2를 써주고, E2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가 세 개니까 세 개 써주고, E3 같은 경우에는 벌텍스가 두 개니까 두 개 써주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시던스 매트릭스란 무엇이냐? 각각의 엣지가 있을 때 이 엣지를 구성하는 벌텍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벌텍스가 있을 때 이 벌텍스들이 각각의 엣지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냐? 그걸 물어본 거고, 그래서 V1 같은 경우에는 엣지 E1을 구성하는 요소니까 E1에 대해 켜져 있고 1이고, E2랑 E3랑 관련 없으니까 00이고, V2 같은 경우에는 E1과 관련 있고, E2랑 관련 있고, E3랑 관련 없으니까 110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래프랑 하이퍼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래프랑 하이퍼그래프는 나타내는 것 같아요.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각각의 벌텍스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페어와이즈한 두 개의 페어와이즈한 관계만 보여주는 거고, 하이퍼그래프는 페어와이즈를 넘어서 여러 개에 대한 관계도 엣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프는 사실 이게 이 벌텍스와 그 다음에 엣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이 그래프만 정의되면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평면에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엣지와 벌텍스들을 끊지 않고 이렇게 막 움직여 봐도 결국에는 같은 그래프로 취급을 해요. 그래프 띠어리 관점에서는 되게 요상하죠. 예. 예를 들면 분자 구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좀 뒤틀려도 같은 걸로 보고, 예를 들면 네이버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그거의 친구들 보면 그 관계도 사실 그냥 연결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있냐, 가깝냐 뭐냐 이런 것도 사실 안 따지고 있죠. 따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래프란 놈이 사실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를 따르고 있진 않아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엣지로 인해서 거리가 결정되는 거지, 사실 이러한 물리적 위치로 거리가 정해지진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할 거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숫자를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피처를 뽑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V1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주고 싶고, V2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주고 싶고, V3에 대해 어떤 벡터를 주고 싶고, 가령 E1, E2, E3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를 주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에 보면은 CNN은 이미지가 있을 때 근접한 픽셀들끼리 그거에 뭐 민을 하든 민을 하든 맥스 블링을 하든 민 블링을 하든 결국에는 이 픽셀의 어떤 픽셀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고 있죠. 네,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프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프는 이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일단 그래프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처를 일단 하나씩 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이 2에 대한 피처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0과 1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0에 대해서 하고 싶다면 0과 연결된 2랑 1이랑 3이랑 해서 다시 구하고 1에 대해서 2와 0을 붙여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GCN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인데 사실 이 CNN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연산하는 것도 비슷하고 단지 바뀐 점은 여기서 각각의 노드 벌텍스별로 인접하는 벌텍스들의 값을 모아서 어떤 노드에 대한 벌텍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 이게 GCN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그래프랑 하이퍼그래프랑 그다음에 그래프는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피처를 뽑아야 되니까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의 노드가 있고 그 주변에 바로 엣지로 이어진 노드에서부터 값을 모아서 벌텍스에 대한 인베딩을 만들어 준다. 이것이 포인트였고요. 그러면 이 그래플 뉴럴 네트워크류들을 사용해서 이제 감정인식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사실 그 감정인식에서 그래플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는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좀 지적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NN은 사실 지금 Emotion Recognition in Conversation에서 또 다른 솔루션으로서 제시되고 있죠. 근데 그리고 이 GNN 베이스드의 ERC 모델은 그런데 이 ERC 모델에 적용된 GNN 기법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각 노드별로 페어와이즈한 포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드를 어떻게 주는지 이따 살펴볼 거고 이 노드별로 페어와이즈 포뮬레이션을 갖고 있다. 복합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 이거고 두 번째는 하이프리쿼시 시그널을 무시하고 있다. 이거는 기존의 GNN 모델의 단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뭐냐면 이제 노드별로 각각 인접한 엣지에 의해서 연결된 그러한 노드들이 따로 있을 때, 이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 무엇이냐면 이 노드별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값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무시하려는 경향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나중에 볼 거고,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어터넌스가 U1, U2, U3, U4, U5, U6 이 6개가 있고 그 다음 텍스트 모달리티, 오디오 모달리티, 비주얼 모달리티가 있는데 각각의 그 유니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을 노드로 두고 이제 이 감정 인식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쪽을 볼까요? U3에서 이게 화가 나 있는데 왜 화가 났나? 화가 났는데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 이 U3가 사실 그 전에 U2에 있던 텍스트 모달리티, 오디오 모달리티, 비디오 모달리티랑 연관이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어터런스에서 화자는 같죠? 화자는 같은데 첫 번째 어터런스에서 오디오랑 비주얼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고 텍스트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복잡한 관계에 의해서 감정이 결정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어터런스 1이 없었더라면 어터런스 3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어터런스 1에서는 텍스트에서 닉네임을 부르고 있죠. 레이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에서는 플레임을 부르고 있죠. 이거 굉장히 잔뜩 화가 났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이렇듯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U1과 U3는 감정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1 때문에 U3에 영향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정도가 강해진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에서는 뭔가 노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좀 복잡한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CubeNet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요. 멀티베리에이터, 멀티프리퀀시, 멀티모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달리티와 컨텍스트에 대한 그러한 릴레이션십들을 이제 하이퍼그래프를 이용해서 캐치하겠다. 두 번째로는 멀티프리퀀시, 좀 이따 프리퀀시가 뭔지 볼 건데 이 그래프에 있는 프리퀀시에 로우 프리퀀시도 활용할 것이고 하이 프리퀀시도 활용할 것이고 예, 그거를 때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돌로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ERC 모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ERC 모델이랑 다이얼로그에 있는 각각의 어터런스에 대한 이모션 스테이트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인식하는 모델이고 이 다이얼로그는 지금 대화니까 각각의 대화가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U1부터 U 라지 N까지 라지 N개의 어터런스가 있고 이 스피커 정보도 중요하니까 P1부터 P 라지 N까지 있고 P1과 P 라지 N은 서로 다를 필요는 없죠. 예, 두 명이 얘기하고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어터런스는 지금 텍스트, 비주얼, 오디오, 어쿠스틱 모달리티만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ERC 모델의 목표는 각각의 UI가 어떤 감정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모달리티 인코딩에 대해서 볼게요. 말 그대로 모달리티별 피처를 뽑아낸다. 일단 히든 피처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SI를 각각의 스피커를 나타내는 원합 벡터라고 합시다. 이 스피커에 대한 임베딩을 뽑아낼 거예요. 예, 이 임베딩은 단순해요. 그냥 리니어 레이어 이용해서 뽑을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텍스트, 오디오, 비주얼마다는 좀 다르게 뽑을 거예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GRU라는 거를 바이디렉셔널 GRU를 사용해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해서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비주얼에 대해서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두고 여기다 스피커 임베딩을 더해서 이 모달리티 인코딩에서 인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그래프 구조를 만들 거예요. 위아래로 이제 그래프에 관한 모듈인데 첫 번째로 멀티베리에이트 프로포게이션 모듈은 무엇을 하느냐? 각각의 모달리티와 컨버세이셔널 컨텍스트에 관한 복합적인 정보를 캐치하겠다, 탐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따 볼 거고 먼저 멀티베리에이트 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사실 지금 인코딩된 결과는 그래프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만들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지 N의 어터런스의 개수라 하면 이제 하이퍼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페어와이즈 말고 멀티플 벌텍스들에 대한 관계를 볼 거니까요. 그래서 벌텍스들은 뭐냐? 각각의 벌텍스들은 뭐가 될 거냐? 각각의 노드는 무엇이 될 거냐? 유니모달 어터런스. 어터런스별로 모달리티가 쭉 있을 텐데 세 개의 모달리티가 있죠. 그러면
어터넌스가 라지 n개니까 모달리티는 3개고 그러면 3n개의 노드가 만들어지겠고 그래서 이거를 i는 어터넌스를 뜻하고 x는 모달리티를 뜻하는데 그거를 이제 노드로 만들 거예요. 만들고 초기의 피처, 이 노드에 관한 피처는 여기 인코딩된 그 결과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엣지는 뭘 하는 거예요? 노드별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는 하이퍼그래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처음에는 하나의 모달리티를 찍고 그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모든 어터넌스들을 다 모읍니다. 예. 그렇게 모아서 하이퍼 엣지를 만들 거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어터넌스를 구성하는 유니모달끼리 모아서 하이퍼 엣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디그리가 3짜리인 하이퍼 엣지 여기 위에서는 디그리가 라지 n짜리인 하이퍼 엣지 디그리가 라지 n 벌텍스 이 엣지를 구성하는 벌텍스가 라지 n개고 그 다음에 모달리티가 이 엣지를 구성하는 벌텍스의 개수가 라지 n개인 엣지를 각각의 모달리티별로 만드니까 3개가 나올 테고 여기는 각각의 어터넌스를 묶는 그런 하이퍼 엣지를 만들 거니까 라지 n개의 엣지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이제 웨이트를 줘요. 각각의 엣지마다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 그 웨이트를 주어서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부위가 벌텍스가 인시던트한 엣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웨이트를 만들 거고 그런 다음에 H는 뭐 이 벌텍스와 엣지에 관한 인시던스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head of H는 인시던스 매트릭스인데 아까 말했던 이 벌텍스 엣지에 관한 웨이트를 이용해서 만든 웨이티드 인시던스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코딩된 결과에서부터 그래프 구조에 대한 초기 값들을 설정했고 그래프 구조를 제안했고 이제 피처를 본격 그래프를 정의했고 그럼 그거로부터 노드 피처 노드에 관한 피처 혹은 웨이트에 관한 피처를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거 네이버 어그레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림인데 CNN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피처를 계속 만든다. 그리고 한 층만 있을 필요도 없죠. 여러 층을 만들어서 피처를 뽑을 수 있고 GCN 같은 경우에는 어그레게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노드별로 이웃인 것들을 모아서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한다. 이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피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각각의 이 VL이란 거는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L번째 레이어에 대한 그런 피처를 의미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 곱해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인베딩을 만드는데 뭐 0번째 첫 번째 층에서 두 번째 층에서 세 번째 층으로 가도록 해서 라지 L까지 가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노드 인베딩이고 여기 잘못 썼네요. T가 아니라 X라 써야겠고 각각의 모달리티별로 그 다음에 각각의 어터넌스별로 그러한 노드에 대해서 인베딩을 만들 거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를 봐야겠는데 이 식을 보면 지금 이거는 노드 인베딩 L번째 층에 대한 노드 인베딩이고 이거를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그래프 컨볼루션의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는 어그레게이트 어드제니선트한 그런 것들만 모으는 거니까 이 H-hat이라는 인시던스 매트릭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h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인시던스한 것들만 모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식을 한번 써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 DH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에 대해 정규화하는 거고, B 인버스 같은 경우도 하이퍼 H 디그리에 대한 정규화를 하는 거고, WE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엣지에 대한 웨이트를 주는 거고. 이건 한번 수식을 써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하는 거는 하이퍼 그래프 컨볼루션을 정의했다. 어떻게? 이 인코딩 나온 거부터 이제 그래프들을 정의할 거고, 이 그래프를 정의했고 이제 피처를 만들 건데, 피처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몇 개의 하이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몇 개 통과시켜서 그 여러 층의 최종값을 이제 노드에 대한 임베딩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멀티 프리퀀시 프로퍼게이션도 비슷한 아이디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어떤 철학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겠죠. 예, 멀티 프리퀀시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래프 스펙트럴 어널리시스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어떤 그래프라고 합니다. V를 버텍스 셋, E를 엣지 셋이라고, A를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D를 다이오고널 디그리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L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어떤 의미인지는 차차 알게 될 거고, 노멀라이즈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시메트릭이고 PSD예요. 파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L은 이제 시메트릭이고 파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니까 오소고놀리 다이고놀라이제이션 폼을 갖게 되고, 거기에 아이겐 밸류들은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양수 0보다 크거나 아이겐 밸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관찰이 있냐면 x를 각각의 벌텍스들에 대한 피처를 모아둔 어떠한 벡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x에 대해서 i번째에 대한 코디네이트가 i번째 벌텍스에 대한 피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l에 대한 쿼드라틱 포뮬러를 구하면 이런 폼이 나와요. 이건 계산하면 될 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aij는 지금 두 개의 i번째 벌텍스와 j번째 벌텍스가 엣지 하나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인데 결국에는 1인 것만 살아남았으니까 어드제이션트한 벌텍스 사이에 피처의 차의 제곱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정규화된 디그리에 의해서 정규화된 피처에 대한 제곱의 합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에 이 값이 작다면 인접한 벌텍스들의 갖고 있는 피처들의 차이가 작다. 인접한 벌텍스들이 약간 비슷한 친구들이다. 그 다음에 이 인접한 벌텍스들의 이 XTLX가 크다는 거는 인접한 벌텍스들의 피처가 차이가 많이 난다. 비슷하지 않다. 인접해 있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꿈인데 내가 손흥민과 페이스북 친구다. 예, 그러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은 피처가 다를 거고. 약간 그런 의미고, 예. 차이가 크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 생각하면서 프리퀀시 개념도 집어넣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X는 아까 얘기한 이 오소노멀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컬럼 벡터에 의해 유니클리 표현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쿼드라틱 포뮬러를 구해보면 이 아이겐 밸류 앞에 이 CI 제곱들이 붙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그냥 분석을 위해서 CI 제곱이 1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XTLX 이게 크다는 거는 큰 쪽의 아이겐 밸류에 CI 제곱의 값이 크다는 거죠. 반대로 XTLX가 작다는 거는
작은 아이겐 밸류 쪽에 CI 제곱이 크다는 얘기네. 뭔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큰 쪽에 성분이 좀 크므로써 이 STLX, 그러니까 인접한 노드 사이에 피처 사이에 피처들이 많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면 한 노드에서 인접한 피처에 뭔가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아니지, 이거 말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각각의 노드 사이에, 인접한 노드 사이에 값의 차이가 크다. 뭔가 엣지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프리퀀시가 크다. 라는 거를 의미하고, 반대로 작은 아이겐 밸류 쪽에 CI 제곱들, 이 개수들이 몰려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쿼드라틱 이 XTLX가 작아지니까 인접한 노드들은 비슷할 것이다. 지금 인접한 노드들은 비슷할 거다. 즉 변화가 없을 거다. 노드끼리.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람다를 주파수를 대표하는 어떠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가 작은 거를 람다가 작은 부분에 대한 성분을 람다가 작다는 거, 주파수가 작다는 거, 람다가 크다는 거, 주파수가 크다는 거, 람다가 작다는 거, 각각의 노드별로 차이가 적다는 거, 람다가 크다는 거, 각각의 노드마다 피처의 차이가 크다는 거.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주파수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이 있어서 그래프 부리의 트랜스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 하는 일이 뭐냐? 음성에서는 각각의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죠. 예, 약간 그런 의미인데, 그럼 각각의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건데 그것을 구할 수 있게 UT를 곱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만들 거고, 반대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냥 원복하는 그러한 트랜스폼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X랑 Y 사이의 컨볼루션을 정의하는데, 프렌 트랜스폼 DTFT 같은 경우 보면은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쪽에서 곱하기야 같죠? 예, 곱하기랑 같으니까 그거에서 좀 따왔는지 곱을 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를 취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UG 세타 UTX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G 세타는 UTY의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 표현이고, 만약에 이 Y를 고정하고 X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그냥 G 세타만 사실 정의를 하면 끝인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거고, G 세타는 커널이라 부를 것이고, 이거는 약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하네요. 네. 그 다음에 X를 지금 노드에 관한 피처라고 했을 때, 뭐 각각의 주파수에 대한 성분이 CI라고 있는데, 이 G세타를 커널로 갖는 어떤 컨볼루션을 연산을 했을 때 주파수 성분이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게 변화가 있냐면, XTLX가 지금 어드제인선시 노드, 이웃한 노드 간의 피처의 차이였는데, 이 지금 커널을 컨볼루션 한 다음에 이것에 노멀라이즈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쿼드라틱 폼을 구하면 각각의 주파수별로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컨볼루션을 만들고 싶다면 G세타라는 거를 정의만 하면 되고, 스펙트럴 CNN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타 i를 그냥 우리가 조정해서 하는 거고, 최분의 같은 경우에는 알파 k를 패러미터로 두고 있고, GCN 같은 경우에는 i-람다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 제가 발표하고 있는 논문에서 또 아이디어를 제대로 따온 논문이 제가 발표하려는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논문이 이 3번 논문인데, 이 3번 논문은 뭘 제시하고 있냐?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 모두 중요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 처리에서 하는 것처럼 로우 패스 필터를 제시했고 하이 패스 필터를 제시하고 이거를 어댑티브하게 어떻게 컴바인 하는지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에 라고 붙였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거를 볼게요. 지금 입실로는 0에서 1부터 사이인데, 여기 앞에서 봤듯이 어떤 커널을 이렇게 G세타라는 커널을 곱하면 이 주파수에 관련된 성분이 변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이 FL과 FR에서 G세타가 의미하는 게 지금 1-람다 플러스 2입실론 제곱인데, 이게 보면은 딱 봐도 뭐랄까요, 1 이전에는 좀 앰플리튜드가 큰 편이고 1 이후에는 앰플리튜드가 작고, 그래서 작은 아이겐 밸류에 집중한다. 작은 아이겐 밸류를 증폭시킨다. 무슨 말이냐? 각각의 이웃한 노드끼리 비슷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예. 여기서는 하이패스 필터에서는 반대로 각각의 노드끼리 무엇이냐? 각각의 노드끼리 이웃하는 노드끼리 비슷하길 바라진 않고, 비슷하기보다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노드에 대해서 그것에 이웃하는 노드들의 뭔가 정보들을 어떤 관점으로 캐치하겠냐? 비슷한 거를 많이 볼 거냐? 다른 것들을 많이 볼 거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멀티프리퀀시 프로포게이션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먼저 만들어야겠죠. 비슷해요. 이번에는 아까는 하이퍼그래프였고 지금은 그래프인데, 벌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벌텍스 어터런스마다 모달리티마다 노드들을 만들 거고, 이 노드들은 이 인코딩에서 나온 결과로 초기 값을 정해주고, 이 레이어의 처음 시작 부분의 값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엣지는 어떻게 만들 거냐? 각각의 어터런스에서 모달리티들을 다 이제 페어와이즈하게 만드는 게 엣지고, 엣지 종류 하나고, 이번에는 다른 어터런스에서 같은 모달리티끼리 연결하는 게 두 번째 엣지입니다. 그래서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A라고 하고 디그리 매트릭스를 DG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L을 노멀라이즈드 라플래시안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멀티플리커시 필터링을 할 건데, 로우 패스 필터를 앞에서 봤듯이 앞에서 여기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봤는데 입실론에 1 넣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필터링 하는 작업은 컨볼루션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다시라고 있는데 사실 그냥 행렬곱이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려는 거는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를 어떻게 어댑티브하게 조인할 것이냐. 그게 문제이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짓을 했냐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하이 패스를 통과한 것에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노드 인베딩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라지 K개만큼의 레이어를 거친 후에 그거의 최종값을 노드 인베딩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학습을 할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의 리저럴트의 선형 결합으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언제? 이 RL과 RH가 항등 행렬일 때 라는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이거를 원소별로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그러면 학습해야 될 게 이
요거밖에 없는 거죠. RIJL-RIJH. 예. 이것만 학습하면 돼요, 사실. 예. 요 단에서는 학습할 파라미터가 요거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학습할 거냐? FIK와 FJK의 컨캐테네이션을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너블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학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I와 J의 상호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K개의 레이어를 지나서 결국에는 멀티플리커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로우 패스 필터는 노드가 있고 그것에 이웃한 노드들이 있는데 그 노드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어떤 공통점을 캐치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가 쓰인다고 말할 수 있겠고 하이 패스 필터는 노드가 있고 그것에 이웃하는 노드에 대해서 그 감정에 있어서 디스크레판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사실. 디스크레판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정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둘 다 중요하겠죠. 노드 사이에 감정이 유사하면은, 유사한 경우도 있겠죠. 이게 대화를 쭉 이어나가는데, 노드 사이에, 그, 어터런스 사이에 감정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달리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터런스에 있다면 감정이 비슷할 수도 있겠고. 근데 예를 들어,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앞에 있던 감정과 뒤에 있는 감정을 좀 비교해서 분석해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AGCN에서 모티베이션을 따왔는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입실론에 일렀다. 그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 논문에서는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서 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모션 클래시파이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쉬워요. 그냥 노드 인베딩 마지막으로 뽑은 거 다 콘캐테네이션 시켜. 그 다음에 넬로 넣어 리니어 레이해 레이어에 집어넣어 소프트맥스에 그 다음에 아규맥스 구해. 그 다음에 트레이닝 오브젝트는 각각의 다이얼로그가 여러 개 있을 거고 그 다이얼로그마다 여러 개의 어터런스가 있을 테고 그 어터런스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서 다 더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추가한다 까지입니다. 자 이제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실험 데이터셋은 IMOCAP과 MELD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IMOCAP은 유명하니까 넘어가고 MELD는 지금 TV쇼 프렌즈 이거 몇 번 봤었는데 이거에서부터 나온 데이터셋을 컨버세이션과 그 컨버세이션에 대응하는 어터런스를 사용했다. 그래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스플릿은 이렇고 피처로는 오디오는 오픈스파인, 비주얼은 IMOCAP에서는 3D CNN, MELD에서는 비주얼, 댄스넷, 텍스트는 로버트 썼는데 뒤쪽에 보면 글로브라는 피처랑 비교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패러미터 튜닝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피처 글로브랑 로버트 A에 대해서 텍스트만 바꿔서 한 건데 이 뭐 피처가 뭐든 간에 그냥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성능이 좋았고 특히 IMOCAP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A를 썼을 때 더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그냥 글로브를 썼을 때는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로버트로 바꿔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멜드보다는 IMOCap에서 좀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각각의 모듈들, 방법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안 하고 풀로 사용한 것이 M큐브넷이고 1번은 멀티베레이트 각각의 1번부터 7번까지 제거를 하면서 모듈들을 제거를 하면서 성능이 어땠는지 보는 거고 네. 각각의 제안한 요소들이 나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뭐가 문제일까요? 멜드에서 약간 두드러지게는 나타나고 있진 않죠. IMOCap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보이는데 이런 점이 있고 6번과 7번 볼까요? 6번과 7번은 H는 하이퍼그래프 그러니까 위쪽에 멀티베레이트 프로포게이션과 관련된 거고 G는 밑에 멀티프리퀀시 프로포게이션 관련돼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병렬적이 아니라 시퀀셜하게 해보겠다. H부터 하고 G부터 하겠다. H부터 하고 G부터 G 하겠다. G부터 하고 H 하겠다. 그때의 성능 차이를 본 거고요. 뭔가 이 패턴이 데이터셋마다 잘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B교포는 이제 이 발표하는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FAGCM부터 GCM과 비교를 하는 거고 FAGCM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멀티프리퀀시 프로포게이션을 FAGCN으로 바꾼 다음에 하이퍼 패러미터 튜닝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한 결과예요. 그 결과 이 논문에서 제안한 M큐브넷이 더 성능이 좋았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L과 K에 따른 값의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이 각각의 그래프 모델에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때 레이어를 몇 개 쌓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IMOCap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쌓다가 쌓으면서 할수록 좋아지다가 내려가고 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따라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이 감정인식에 적합하게 표현됐는지 그거를 이제 개수를 센 건데 사실 양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페이퍼는 GNN 베이스 모델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지 현재 나온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ERC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했고 그 ERC 모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ERC 모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노드별로 페어와이즈하게 본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어댑티브하게 안 본다.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도 중요하고 하이 프리퀀시도 중요한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걸 해결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은 멜드 데이터셋에서는 제안한 기법이 효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능이 올랐지만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프리에 트랜스폼을 적용하고 있고 주파수 개념을 사용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퀀시에 대해서 집중을 어떻게 하는지 어댑티브하게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거 과연 그러고 있는지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보여주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열심히 다 들어보고 보고 텍스트 봐야 되니까 지금 ERC에 대해서 적용했지만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가능해 보이고 왜 가능하냐면 노드와 엣지를 잘 정하기만 하면은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그 자체는 이제 GNN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GNN 기법을 쓸 이유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또 안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네, GNNU의 모델 엄청 많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도전적인 생각. 이거는 제 취향에 맞는 생각인데 그래프는 논 유클리디안인데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그래프를 인베딩하고 있는 거죠. 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인베딩 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실제로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자체가 뭔가 트리 같은 뭔가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 곳에 좀 더 적합하다는 거를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의 좀 최근에 인터스피치에 냈던 뭐 모달리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비슷하게 이번엔 뭐 그래프 블락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까요? 그래서 두 개의 병렬 구조가 있는데 하나의 병렬 구조에 대해서 하나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하나의 구조에 대해 학습해서 모듈별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한다. 비슷하네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글로브와 로버트에 의해서 차이가 보이듯 온갖 피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본다면 성능이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성능이 오른 후에 생각해 봐야겠고 해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 이 세미나 보고 GNN 사용해보고 싶은 분은 저랑 디스커션을 하길 강하게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오늘 뭐랄까 그래프 신호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한창 했었는데 지금 발표 시간 동안 못한 얘기들은 제가 글에 남겨놨으니까 PDF나 PPT 눌러서 PPT 열어서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